안녕하세요. 첨단물리 실험 수업에서 입자물리 3주차 수업을 맡게 된 김보배입니다. 입자물리 3주차 실험을 베타 선언을 이용한 흡수계수 측정입니다. 먼저 실험 목표를 말씀드리고 이번 실험에서 사용하는 베타 선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험 장비를 소개하고 실험 셋업을 보여드리고 데이터를 받아서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엑셀로 분석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험 목표입니다. 연속 에너지 스펙트럼을 갖는 베타 선언인 스트론튬 90 선언을 사용을 해서 방사 선언과 검출기 사이에 포스트잇을 한 장씩 늘려가면서 획득한 이벤트 수와 데이터 측정에 걸린 시간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잇 두께에 따른 측정된 이벤트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고 익스포넨셜 함수로 피팅을 해서 포스트잇의 흡수 개수를 확인해 보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베타 선언이 왜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갖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 아래의 그림들을 왼쪽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왼쪽은 스트론튬 90 선언의 붕괴 다이어그램이고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그림은 실험 세팅 모습이고 다음 빨간색으로 나타난 이 히스토그램은 이 에듀케이셔널 키트에서 제공하는 실험 결과로 이 스트론튬 선언의 에너지를 측정을 해서 이 X축은 ADC, Y축의 이벤트 수로 해서 그린 히스토그램입니다. 트론튬 선언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단일 에너지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에서 이제 측정을 해서 얻은 데이터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오른쪽 그림 또한 이제 이 에듀케이셔널 키트 회사에서 이제 제공한 실험 결과고 여기에 이 결과가 나타내는 거는 주황색 포인트는 알루미늄으로 이제 실험을 한 결과고 이 파란색은 종이로 실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알루미늄이 아무래도 종이보다 높은 원자 질량을 가질 거고 그래서 일렉트론이 종이에 비해서 알루미늄을 잘 통과하지 못해서 이제 급격하게 이 인텐시티 그러니까 스트론튬 선언에서 나온 전자들이 검출기에서 측정이 될 때 그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에 비해서 종이의 경우에는 급격하게 이제 감소하지 않고 약간 브로드한 형태를 갖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베타 선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타 입자는 그 방사성 물질이 붕괴하면서 방출하는 입자 중에 하나로 투과력에 따라서 알파 입자, 베타 입자, 감마선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 알파 입자는 원자핵이 알파 붕괴를 할 때 핵으로부터 방출되는 이 양전하를 띤 헬륨 이온을 말하고 전자에 비해서 질량이 커서 물질 통과할 때 물질이랑 이제 전자기적으로 상호작용을 많이 해서 에너지를 빨리 그리고 많이 잃습니다. 베타 입자는 원자핵이 베타 붕괴할 때 핵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자 또는 양전자를 뜻하고 그 알파 입자보다 투과력이 강해서 종이를 통과할 수 있고 그리고 몇 센치의 플라스틱판을 투과를 할 수 있습니다. 감마선의 경우에는 전하를 띄지 않고 에너지가 큰 전자기파를 의미를 하고 이 감마선을 차폐를 때는 두꺼운 콘크리트나 납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베타 붕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베타 붕괴는 이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이 전자랑 반중성 이자를 방출하는 요 음의 베타 붕괴랑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면서 양전자랑 전자 중성 이자를 방출하는 양의 베타 붕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음의 베타 붕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의 베타 붕괴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중성자가 양성자, 전자 반중성 미자로 이제 변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위의 식은 그 베타 붕괴의 좀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요 위에 A는 질량수, Z는 원자 번호. 그러니까 양성자 수에 해당을 하고 요 A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 한 거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빨간 박스에 있는 요 그림은 베타 붕괴를 파인만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그림인데요. 이 베타 붕괴는 약한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고 이 약한 상호작용은 이제 W 보존, 이제 G 보존
입자를 매개로 해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이제 뜻하고, 뭐 에너지 보존, 운동량 보존 법칙을 만족을 하고, 이 중성자가 가상의 이 W 보존 방출에 의해서 이 양성자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 쿼크 레벨에서 이 중성자가 하나의 쿼크, 두 개의 다운 쿼크로 이제 뭐 구성이 되어 있고, 양성자는 이 두 개의 쿼크랑 하나의 다운 쿼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운 쿼크가 이 W 보존을 입자를 방출을 하면서 이 업쿼크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W 보존은 이 전자랑 이 반중성미자로 분개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아마 표준 모형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표준 모형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은 이 업커크는 뭐 전하를 이제 플러스 3분의 1을 가지고 다운 커크는 이 마이너스 3분의 1을 가집니다. 그래서 전하량 보존에 따라서 이 상호작용 전후로 전하량이 보존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이제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은 더하기 3분의 2 빼기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바리온수 보존도 있고, 그래서 이 양성자가 1의 바리온수를 가지고 요 중성자도 1의 바리온수를 가져서 이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전후에 바리온수가 보존이 되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렙톤수도 이제 보존이 돼야 돼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렙톤수는 0이고, 상호작용이 일어난 후에 이 전자가 갖는 렙톤수는 플러스 1이고, 이 반 입자는 렙톤수가 마이너스 1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여기 상호작용이 일어난 후에도 이 렙톤수가 0이 돼서 렙톤수 보존도 일어나서 어쨌든 이 베타 분계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반중성미자랑 이 전자는 방출되는 운동 에너지를 이제 나눠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스펙트럼이 요 일렉트론의 전자의 운동 에너지 스펙트럼을 보시면은 이렇게 단일 에너지를 갖는 게 아니라 이런 연속적인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요 테이블을 보시면은 베타 입자를 내는 선원들을 요 정리한 표고, 그래서 뭐 베타 선원의 경우에는 항상 이 최대 에너지를 뭐 표시를 합니다. 네. 그리고 실험에서 사용을 하는 스트론튬 선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반감기는 28.27년이 되고, 이 스트론튬이 이 이트륨으로 이제 분개를 하게 되면서 나오는 그 전자의 최대 에너지가 546킬로 일렉트론 볼트가 됩니다. 그리고 요 이트륨 반감기가 뭐 64시간 정도고, 다시 전자의 최대 에너지가 2.3 메브를 갖는 요 전자를 또 방출을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요 지르코늄으로 분개를 합니다. 다음은 실험 장비입니다. 실험 셋업 다이어그램이랑 실험 셋업을 한 요 장비 사진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맨 오른쪽에는 이번 실험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신틸레이터를 부착한 요 사이PM 사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SCP-5600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파워 서플라이 앤 앰플리피케이션 유닛이고, 장비 이름대로 이 사이PM에 이 파워를 전압을 주고 사이PM에서 나오는 신호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DT5720A는 디지타이저고, 사이PM에서 나온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줍니다. 차지 인터그레이팅이라고 해서 사이PM에서 나온 신호를 적분해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래에 SCP-5608은 이 폴리스틸렌으로 구성된 플라스틱 스틸레이터에 이 사이PM을 부착한 모듈입니다. 그래서 사이PM의 크기는 요 6mm 곱하기 6mm고, 신틸레이터의 크기는 가로 세로 47mm에 두께 1cm의 크기를 가집니다. 다음은 실험 셋업입니다. 신틸레이터가 부착된 요 사이PM 장비에 위에 이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 디스크 형태의 방사선원을 넣어서 이 방사선과 신틸레이터 사이에 이 다음과 같이 포스트잇을
이렇게 넣어주면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스트론튬에서 나온 요 전자들이 포스트잇을 통과를 해서 플라스틱 신칠레이터에 들어가면은 이 플라스틱 신칠레이터에서 그 에너지를 잃게 되고 그 에너지 잃은 만큼을 가시광선의 빛으로 이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이 XIPM에 들어가서 이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고 그래서 그 신호를 읽어내는 건데요. 그리고 요 PSAU 요 장비에서 그 신호를 증폭을 하고 디지타이저에서 게이트가 열려 있는 동안 이 들어온 신호를 적분을 해서 적분한 신호를 ADC로 이렇게 나타내고 그래서 요런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는 포스트잇 개수에 따라서 초당 이벤트 개수의 변화를 보고 그 경향성을 확인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이런 히스토그램을 저번 시간처럼 보는 게 아니라 히스토그램 위에 이 빨간 박스로 표시한 요 이벤트 수랑 이벤트를 받은 시간을 확인을 합니다. 다음은 실험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엑셀로 RS식을 이용을 해서 측정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피팅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실험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측정한 데이터가 히스토그램이 아니라 받은 이벤트 수랑 이 이벤트를 받은 시간을 그 포스트잇 개수에 따라 확인을 해서 이 포스트잇 개수에 따른 초당 이벤트 수를 이제 이 그래프로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X축을 포스트잇 개수 또는 0.1mm로 가정한 이 포스트잇 두께를 곱해져서 포스트잇 길이가 되고 Y축은 초당 측정한 이벤트 수, 요 프리퀀시가 됩니다. 이 왼쪽 그림은 맨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 오른쪽 그림에서는 그 X축이 길이 또는 거리고 이 Y축은 이 식을 이제 변형을 해서 나타낸 건데 I를 I0로 나눠주고 이제 ln을 뒤에 줘서 마이너스를 또 곱해주면은 nx 이렇게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래프를 선형적으로 나타낸 거고 이런 보고서 쓰실 때는 굳이 이 그림은 넣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험 세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방사선언을 넣어 신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동전압 54.99V를 입력하고 디지타이저도 켜줍니다. 웨이브 화면을 보면 노이즈를 계속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디지타이저에 적절한 게이트 값을 넣어줍니다. PSAU 화면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디폴트 값인 -14V에서 -30V로 바꿔주면 대부분 큰 신호들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를 세는 실험을 할 때 신호랑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신호 이벤트를 세려고 하는데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구분하지 못해서 같이 섞여서 이벤트를 카운팅을 하게 되면 실험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신호와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잘 구분하는 적절한 스레숄드 컷을 확인을 해서 그 컷을 줘야 이벤트를 셀 때 이 카운팅한 이벤트들이 대부분 신호임을 알고 신호에 대한 어떤 경향성들을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호와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잘 구분하는 적절한 스레숄드 컷을 확인하기 위해 이 소프트웨어에서 스테어케이스라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먼저 방사선언이 없는 상태에서 스레숄드 값을 마이너스 10mV에서부터 마이너스 30mV까지 2mV 간격으로 초당 이벤트 수, 즉 프리퀀시를 측정한 결과를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0mV일 때 초당 1000개의 노이즈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이너스 14mV에서는 초당 4개의 그리고 마이너스 18mV에서부터는 거의 초당 하나의 노이즈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마이너스 20mV를 스레숄드로 설정을 해서 이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방사선언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스테어케이스를 돌려볼 텐데요. SciPM의 전압을 끄고 검출기 안에 방사선언을 넣어줍니다. 전압이 걸린 상태에서 뚜껑을 열게 되면 많은 빛이 SciPM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SciPM이 손상을 입겠죠. 적절한 스레숄드를 설정하고 난 뒤에 웨이브 화면을 확인하면 신호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스테어케이스를 돌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사선언이 있을 때 마이너스 10mV에서는 초당 이벤트 수가 약 2000개에 가깝게 나오고 스레숄드 값이 커질수록 초당 이벤트 수도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마이너스 14mV에서부터는 약 300Hz 정도거나 보다 낮은 일정한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언 유무에 따른 스테어케이스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이 이벤트의 정확한 에너지는 여기서는 알 수가 없고 마이너스 10mV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는 신호 또는 노이즈의 이벤트 수가 초당 2000개, 마이너스 14mV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는 이벤트 수가 초당 300개 정도로 이때는 대부분 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초당 이벤트 수를 히스토그램 화면에서 확인해 볼 건데요. 이 화면에서 컨트롤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180초 동안 들어오는 이벤트 수를 셉니다. 이 180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소프트웨어는 꺼지고 검출기의 뚜껑을 열어서 방사선언과 검출기 사이에 포스트잇을 넣어주고 이 실험을 반복합니다. 다음은 엑셀로 측정한 이벤트 수를 가지고 추세선을 이용하여 익스포넨셜 피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벤트 수와 받은 시간을 나눠서 초당 이벤트 수를 구해주고 종이 두께를 0.1mm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종이 수와 곱해줍니다. 포스트잇을 28장까지 실험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총 13번의 데이터 포인트가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삽입에서 분산형 그래프를 눌러서 그래프를 추가해주고
데이터 선택에서 X축에는 종이 두께, 그리고 Y축에는 초당 이벤트 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추세선을 추가를 하여 추세선을 더블 클릭해서 선형으로 된 추세선을 지수로 바꿔주고 수식을 차트의 표시와 R 제곱값을 차트의 표시를 눌러서 흡수 개수에 해당하는 N값을 확인합니다. 이번 실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